대화고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대화고 우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풀이하는 방식이 이렇죠. 1차랑 2차랑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1차랑 2차랑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문제를 어떻게 푼다고 했냐면 저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1차식이 이미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끝이에요. 이미 정리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y자리에 x-1이 들어가면은 이런 식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 방정식을 써달라 그랬죠. 찾게 되는 2차 방정식이라는 게 이거지. 이거 정리해서 찾아주시면 되는 모양이야. 간단한 거니까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 2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인 거 찾아달라 그랬죠. 그러면 평행이다 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기울기가 같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기울기가 같은 직선 찾아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AB에서 기울기를 찾아보면은 X의 증가량이 이렇게 되고 Y의 증가량이 이렇게 될 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찾아주면 돼요. 거기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중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3번으로 가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 이번에는 연립 부등식을 던져줬네. 그냥 부등식 풀어가지고 공통부분 찾아주면 되는 게 1차, 연립 1차 부등식 풀이하는 방식이지. 이거 풀어달래요. 위에 거 풀어주시면 3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위에 거 푼 거고 아래 거 풀면은 4x 넘겨주면 마이너스 2x 요 1 반대로 넘겨주면 6이라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구나.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 둘 사이에 공통부분이 없습니다. 공통부분이 없다는 건 결과가 뭐다? 해가 없다. 해가 없다가 답이죠.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대요. 원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원과 직선이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대. 다시 얘기하면 교점이 두 개란 얘기죠.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 이런 게 있었어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할 거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d가 r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판별식보다는 이쪽으로 풀이를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판별식보다는 이쪽으로 풀이를 많이 해달라고 그랬어. 그럼 이 문제에 적용해보면 원의 중심은 0,0이고 이 직선 모양 살짝 정리하면 모양 이런 식으로 써져요.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써보면 루트 하신 다음에 x 앞에 계수 제곱해서 쓰고 y 앞에 계수 제곱해서 쓰고 0, 0 대입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k의 그냥 절대값 이렇게 써줘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냐면 루트 2죠. 근데 d가 r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풀이. 그러면 절대값 k가 여기 있는 루트 2 곱해버리면 2라고 써질 거니까 이 부등식을 풀면 k 값의 범위는 그냥 여기는 산수니까 안 풀어드려도 되긴 하는데 이거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뭐라고 나오셨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고요. 3,6이라는 점이 있는데 x축 위에 점 p가 있대요. 근데 그 p에서 이 두 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자동으로 나오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x축 위의 점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a, 0이라고 써줘야 되고 a, 0에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거리가 a, 0에서부터 3,6까지의 거리랑 같다라고 해서 문제 풀면 a 값이 몇인지 나오는 문제야. 뒤에 있는 산수를 별로 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식만 써드리면 이런 식이죠. 식 써드리면 a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0에서 이거 빼봤자 2니까 제곱하면 4죠. 그리고 여기 길이 써보면은 그 다음에 뭐 6 제곱하면 36 이런 식인데 원래 여기에 루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같다. 이거 풀 거니까 어차피 양변 제곱하면 루트 삭제하고 그냥 풀면 되는 거 알겠지? 방정식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보면은 2차랑 2차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입니다. 위에 것도 2차식, 아래 것도 2차식. 마이너스 7이구나. 위에 거 2차식, 아래 거 2차식. 2차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2차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식을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얻은 힌트를 반대쪽에다가 대입해서 푼다. 이게 기본이었지. 근데 그 인수분해의 대상이 되는 식을 찾는 포인트는 0이라 그랬어요. 0. 대부분 여기가 이제 상수항이 0인 게 인수분해가 되는 식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가끔 가다가 교육과정이 아닌데 가끔 가다 나오는 문제 중에 상수항이 0이 아니면 둘이 이제 연립해가지고 상수항 0으로 만들고 풀이하는 뭐 그런 문제도 있었죠. 근데 아무튼 인수분해가 되는 식은 대부분 상수항이 0인 거니까 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갖다가 인수분해를 먼저 하시고 이거 인수분해하면 여기가 2x, x 그리고 y, 2y 뭐 이렇게 써가지고 2x 플러스 y가 있을 거고 x 플러스 2y가 있을 거고 이게 는 0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두 가지라고 얘기했지. 첫 번째, 2x 플러스 y가 0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x 플러스 2y가 0일 수도 있다. 얘네 둘이 곱해서 0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란 얘기고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0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y는 마이너스 2x잖아. 그럼 요걸 이제 여기다 넣는다는 얘기죠. 대입하면 x제곱 그리고 2x에다가 마이너스 2x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들어가면 마이너스 4x제곱 이게 마이너스 7 이쪽 정리하면 마이너스 7x제곱이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x가 풀마 1이겠죠. 그래서 나오는 해가 어떤 식이냐면 x가 1이면 1 들어갔을 때 y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들어갔을 때 y는 2가 되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x는 마이너스 2y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2y를 대입하면 4y의 제곱이고 대입하면 마이너스 4y 제곱 그리고 y 제곱 이렇게 한 게 마이너스 7이다. 여기 이제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y 제곱이 마이너스 7이니까 y가 루트 7이거나 뭐 마이너스 루트 7이거나 y가 루트 7이면 들어가면은 x는 마이너스 2루트 7이고요. 마이너스 루트 7 들어가면 여기선 x가 2루트 7이라고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해가 4덩어리가 나와요. 이것 중에서 두근의 합을 계산을 했을 때 가장 큰 거 찾아달라는 얘기니까 답이 이쪽이죠. 나머지는 해결하시면 되죠. 네,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이제 7번 같은 경우가 문제에 함정이 있는데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릴 만한 문제죠. 7번이 어떤 식이냐면은 점 A는 2,1이고요. 점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3이래. 근데 A, B를 1-t 대 1 플러스 t로 내분하는 점이 있는데 그 내분점의 위치가 어디라 그랬냐면 제2사분면이래요. 그 문제 보고 문제 자체는 간단한 구조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실제로 문제 자체는 되게 간단한 구조니까 우선 A, B를 이렇게 내분하는 점을 찾아봅시다. A, B를 이렇게 내분하는 점을 찾아보면은 그 점의 좌표가 이렇게 써지지. 얘네 둘이 더하면 분모 2일 거고요. 얘랑 뒤에 거 그러면 마이너스 5 플러스 5t 그 다음에 이거랑 앞에 거 계산하면은 2 플러스 2t 이게 x좌표, y좌표는 마찬가지로 2분의 요거 하고 뒤에 거 하면은 3 마이너스 3t 이거 하고 앞에 거 하면은 1 플러스 t 점좌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 이게 2분의 7t-3이라고 정리가 되고 여기는 2분의 4-2t라고 정리가 돼.
근데 이게 몇 사분면에 있다 그랬냐면 제2사분면에 있대요. 그러면 제2사분면에 있다는 거는 2사분면에서 얘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고 음수가 나와야 되고 얘는 당연히 양수가 나와야 그게 2사분면이잖아. 그럼 이게 음수가 나오려면 7t-3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t가 7분의 3보다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양수가 되려면 4-2t가 0보다 커야 되니까 t가 2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럼 여기에서 나온 거랑 여기에서 나온 거랑 공통인 거 찾아보면은 t는 7분의 3보다 작다라고 쓰게 되고, 이게 이제 보기 1번에 있어가지고 답을 1번으로 많이들 쓰실 건데, 이게 문제의 함정이 뭐냐면, 이 문제의 함정이 잘 내셨어요. 이렇게 내줘야지. 그래야 정확히 아는 애랑 정확하지 않게 그냥 계산만 할 줄 아는 애랑 좀 걸러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함정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요거. 이게 지금 비율이야, 비율. 비율 관계는 그 값이 반드시 양수여야 되죠. 마이너스 몇 대 마이너스 몇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해서 양수로 쓰는 게 기본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비율 관계 구조상 이게 둘 다 양수 나와야 되거든. 다시 얘기하면 1-t가 양수여야 되니까 t는 1보다 작아야 되고요. 1 플러스 t도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t가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돼.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답이 이런 구조로 써져요. 그러니까 문제 제대로 안 보고 푸시면 이제 저게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구조죠. 문제 되게 잘 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가 제대로 아는 애랑 그냥 계산해서 답만 쓸 줄 아는 애랑 좀 걸러낼 필요가 있으니까. 알았지? 비율 관계는 저 비율을 구성하고 있는 숫자는 양수니까 답 제대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8번으로 가시면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 중심이 제2사분면 위에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래. 근데 중심 좌표가 A, B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지름은 1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 중심이 제2사분면에 있대요. 근데 얘가 X축에도 접하고 Y는 마이너스 2루트 2X에도 동시에 접한대.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히 풀어 나가시면 돼요. 하나하나 차근히 풀면 되는데, X축에 접한다 하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나야 되죠? X축에 접하는 원. X축에 접하는 원의 성질은 이미 써드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중심의 Y좌표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다. 이게 이제 이미 정해진 거죠. 근데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하셨으니까 중심의 Y좌표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중심이 제2사분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중심이 2사분면에 있으려면 중심의 Y좌표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지. 2사분면에서 Y좌표는 양수니까. 됐죠?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써지냐? 원이 이렇게 써지겠네. 중심의 X좌표는 뭔지 몰라. 근데 Y좌표는 뭔지 알아. 1이잖아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도 1인 거 알지? 근데 이 원이 누구랑 접해야 되냐면 Y는 마이너스 2루트 2X랑 접해야 돼요. 얘네 둘이 접하는 관계랍니다. 그러면 원이랑 직선이 접하는 관계 어떻게 가는 건지 알잖아.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 넘겨서 정리하면 2루트 2x 플러스 y는 0이라는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1이랑 같아야지 이게 해결이 될 거니까 이거 풀어주시면 a 값 써집니다. 2사분면이라 그래서 a가 음수여야 되거든요. 그 부분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 이거 계산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이거 뭐 자세하게 내가 쓰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산수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9번으로 가시면 9번 문제가 A는 1,-6이고 B 같은 경우는 11,4인데 A, B의 수직 2등분선을 구해달래요. 선분 A, B의 수직 2등분선. 그럼 이 수직 2등분 안에 이미 말이 다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수직이고 2등분 해야 된다. 점 대충 찍어보면 1,-6이 뭐 여기 있다고 해보고 그 다음에 뭐 11,4가 뭐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이걸 수직 2등분 한다는 거는 얘를 수직 2등분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2등분.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지. 우선 이 점부터 찾아보자.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6이네요. 6. 중점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지는 거 맞지? 그럼 6, 마이너스 1을 지나가면서 조건 하나 더 붙은 거. 그 나머지 하나의 조건이 뭐야? 얘네들이 서로 무슨 관계다? 수직 관계다. 이 조건만 추가해주면 되죠. 그러면 저 수직 관계다를 어떻게 하냐? 얘 기울기 먼저 찾아보시면 x 증가량 10, y 증가량 10. 다시 얘기하면 얘 기울기가 1이죠. 수직이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 요 놈. 지금 여기 내려가시는 요 직선분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럼 기울기 나왔고 점 나왔으니까 이 직선식 써지죠. y 마이너스 y 좌표는 기울기 쓰고 나서 x 마이너스 x 좌표. 근데 얘가 이제 몇 컴마 몇 지나갑니다. 뭐지? 4, b 이래가지고 찾아주면 돼요. 뒤에 산수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고 수직 2등분선 이런 식으로 풉니다. 까먹지 말고 기억을 해두셔. 그 다음에 10번 가면은 10번 우리 이제 뭐 교재에서 연습을 했던 문제인데 까먹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다시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면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ax 마이너스 y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인데 얘네들이 제 1사분면에서 만나고 싶대요. 얘네들이 제 1사분면에서 교점을 가지고 싶대.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푼다고 했냐? 우선 그릴 수 있는 직선부터 그리라고 했어. 그릴 수 있는 직선이라 하면 당연히 미지수가 없는 거 얘기하겠죠. 얘부터 먼저 그려주시라고. 그럼 얘를 어떻게 그리냐? 저걸 또 직선을 바꾸고 있지 말고 x절편, y절편 뚝딱 찍어서 그리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x절편 먼저 구해보면 y에 0 들어갈 거고 y에 0 들어가면 2x-6이 0인 거니까 x절편이 3인 거지. 그 다음에 y절편 구해보면 x에 0 대입하면은 이거 0 나오는 거 찾으면 y절편은 2인 거죠. 그래서 직선 그냥 이렇게 이으면 되잖아. 이렇게. 알았지? 저걸 또 막 열심히 바꿔가지고 그리고 있지 말고 x절편, y절편 찍으면 뚝딱 그려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런 직선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한다 그랬냐면은 이걸 a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자 그랬거든요. a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면 a 들어간 애들 이렇게 묶어주고 a 안 들어간 애들 이렇게 묶어서 써주고 는 빵인데 a에 대한 항등식의 성질상 이거 0이고 이거 0이어야 돼서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y는 1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게 한글로 해석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금 요 관계 자체를 한글로 해석을 하면 a에 대한 항등식, 다시 얘기하면 a의 값에 관계없이 x는 이게 나오고 y는 이게 나온다. a의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직선 같은 경우는 a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하면 다시 이 직선 같은 경우는 a의 값에 관계없이 이 점을 지나가게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저 직선은 몇 컴마 몇을 지나가냐면 마이너스 1, 뭐 1을 지나가요. 그래서 뭐 이런 점을 지나간다고. 뭐 이 정도를 지나가나 봐요. 알았지? 그러면 저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데 걔가 이 하얀색이랑 1사분면에서 만나고 싶대. 이 1사분면에서. 그럼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직선이 어떻게 돼야 되냐? 요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요거 사이여야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지? 요 경계 지점만 주목을 하시면 돼요. 요 경계 지점. 그래서 요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 3,0을 지날 때잖아. 그리고 이 직선 같은 경우는 무슨 점이냐면은 0,2를 지날 때. 요 사이의 값을 가지면 돼요. 요 사이의 값을. 그러면 3,0을 지날 때 a 값이 몇이 나오냐? 3,0 그냥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 알겠지? 그냥 간단하게. 3,0 여기다 그냥 대입해서 풀면은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고 0,2를 지날 때 여기다 0,2 대입하면 돼요. 0,2 대입하면은 요때는 a 값이 1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답이 무슨 구조다? 저 사이 값을 가져야 된다. 마이너스 4분의 1에서부터 1 사이. 경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왜냐면 경계는 1사분면이 아니니까. 경계는 1사분면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요. 그 다음 문제로 가시면 11번. 뭐라고 써있냐? 어느 반 학생들이 소방 교육을 받기 위해서 최대 5명씩 앉을 수 있는 의자에 모였는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5명이 남는데요. 4명씩 앉으면 5명의 학생이 남고 5명씩 앉으면 한 의자당 5명씩 앉으면 마지막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1개가 남는데 의자가 1개가 남는데 이때 가능한 의자의 개수를 최대값을 A라고 하겠대요. 가능한 의자의 개수의 최대값 A라고 하고 이때 마지막 의자에 앉게 되는 학생 수 이때 그 마지막 의자에 앉게 되는 학생 수를 B라고 하겠대. 뭐 계산해 주세요 이거죠. 이것도 뭐 한번 했던 거라서 우리 그 교과서 정리하는 프린트에도 집어 넣어놨던 문제랑 비슷하게 생겼지. 식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의자의 개수를 뭐라고 잡는다? X개가 있다라고 잡아보자. 의자의 개수가 X개가 있으면은 4명씩 앉았을 때 5명의 학생이 남는다라는 게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4명씩 의자에 앉게 되면은 5명의 학생이 남습니다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된다 그랬냐면은 전체 학생 수가 되는 거죠. 의자당 4명씩 앉으면 5명 남는다. 이게 전체 학생 수지. 근데 5명씩 앉으면 의자가 1개 남는데, 얘를 이렇게 보라 그랬잖아요. 의자가 여기 뭐 이게 의자라고 해봐. 의자가 이렇게 있어. 쫙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자가 X개 있다 그랬거든? 의자가 X개 있는데 의자가 1개 남는데, 그러면 여기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5명씩 앉게 되면은 요 앞에서부터 의자가 5명씩 채워질 건데, 의자가 1개 남는다 그랬으니까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의자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 맨 마지막 바로 앞에 있는 의자, 이게 마지막 의자겠지. 사람이 앉아있는 마지막 의자에는 최소 1명, 최대 5명까지 가능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최소 1명, 최대 5명. 여기 의자는 비어야 되고, 요 맨 마지막 의자는 1명에서 5명까지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자가 몇 개가 있냐면 총 X개가 있었는데 2개 빠졌으니까 의자가 X-2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의자 1개, 여기 의자 1개 해가지고 전체 의자 개수가 X개가 맞춰지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이걸 식으로 세우면 5명씩 앉아있는 의자는 X-2개가 있고, 여기 있는 의자는 최소 1명에서부터 최대 몇 명까지? 5명까지 앉게 된다. 근데 전체 학생 수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 이렇게 되고 여기서 최대 이렇게 되는데 전체 학생 수가 최소랑 최대 사이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지? 이 부등식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풀고 풀어가지고 X값의 범위를 써보면 X가 어떻게 써지냐? 이렇게 써져요. 풀어보면 이렇게 써지거든? 부등식의 범위 딱 해보면. 그럼 이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저 가능한 의자 개수 최대값, X의 최대값, X의 최대값은 당연히 14겠죠. 그래서 A는 14고, 이때 마지막 의자에 앉아있는 학생 수, 요 마지막 의자에 앉아있는 학생 수를 학생 수를 B라고 하는데, 요 맨 마지막 의자에 몇 명이 앉아 있어야 되냐? 이게 14명이 나올 때를 찾으라는 거잖아. X가 14일 때가 언제냐라고 나오는데, 요 앞에 거 풀면 X가 14일 때가 나와요. 맨 앞에 거 풀었을 때 이게 이거랑 똑같을 때 X가 14가 나오거든. 이게 풀어보면 알아. 풀어보면. 그래서 B값은 몇 나오냐면 1 나와요. 그러니까 요 부등식 풀면 14가 나오고 요 뒤에 부등식 풀면 1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부터 14까지인 건데, 저 14명이 나올 때 찾으라 그랬으니까 요 앞에 거의 상황이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 의자에 1명이 앉아있던 얘기죠. 이렇게 써집니다. 그 다음
12번 문제 보시면 전형적인 연립부등식의 문제고 물어보고 있는 구조가 얼추 그냥 뭐 뻔하죠.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0보다 크거나 같다.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0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 x가 4개래요. 그리고 a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각 풀어주시면 위에 거 풀면 어떻게 풀리냐, 디테일한 거 안 쓸게요. 설마 2차 부등식도 못 풀겠냐. 위에 거 풀면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려요. 위에 거 풀면. 그럼 아래 거 풀면 어떻게 되냐, 아래 걸 풀면 아래 거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에다가 x 하시고 나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a 플러스 2인데 여기가 a 플러스 2가 하나 있을 거고 마이너스 1 하나 계산해주면 이거 나오는 거고 얘네들이 곱하면 이거 나오는 거니까 구조가 딱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식 정리하면 x 플러스 a 플러스 2가 하나가 있고 여기 x 마이너스 1이 하나가 있고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지는데 여기서 나오는 x 값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여기서 나오는 x 값이 1이거든요. 근데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문제에 써있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것보다 무조건 크거든, 구조상.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굳이 써드리면 여기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a가 3보다 큰 거고 마이너스 a에다가 2 빼면 1보다 큰 거 알겠지? 마이너스 곱하는 순간 부등호 바뀌니까. 그래서 얘가 이것보다 크거든요. 얘가 이것보다 커. 그럼 이걸 풀었을 때 부등식이 어떻게 풀리냐? 이렇게 풀리겠지. 사이값인데 1이 더 작으니까 1이 앞에 있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뒤에 있는 그림으로 풀려. 그러면 우리한테 시키는 게 뭐냐면 요 식이랑 이 식이랑 공통 부분에 정수 x가 몇 개 나와야 된다? 정수 x가 4개 나와야 된다. 이제 이것만 풀어주시면 되는 그림이죠.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수직선에다가 우선 표시할 수 있는 것부터 표시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하나가 있고 3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보다 작다가 있고 이거보다 크다가 있어. 쫙 갈 거고. 근데 얘가 1부터 어디까지잖아. 그럼 1이 여기 있을 건데 뭐 1이 뭐 이쯤 있겠죠. 1부터 이제 뒤로 가가지고 여기까지잖아. 근데 여기에 만족하는 정수 x가 몇 개 나와야 돼? 4개 나와야 돼. 그러면 3볼게. 우선 3이 보이죠. 그 다음에 4 보여야 되지. 그 다음에 5도 보여야 되고 4개라 그랬으니까 6까지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 다음 정수인 7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 끊겨야 되냐면 6하고 7 사이에서 이렇게 끊겨야 되겠죠. 여기 있는 요 지점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된다고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6보다는 커야 되고 7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돼. 근데 항상 이런 거 할 때 경계 조심하라 그랬잖아. 경계. 그 경계 지점이 뭐냐면 얘가 6이면 6이 범위 안에 못 들어가니까 6은 안 돼요. 근데 얘가 7이면 7은 범위 안에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여기가 7은 돼. 여긴 안 돼. 이거 생각해서 잘 하라 그랬죠. 이거 이제 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정리해서 답만 써주면 되지. 2 더하면 여기 8이고 마이너스 a고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부등호 방향 바꿔서 답을 쓸래요. 요 경계 지점 체크 꼭 잘 하세요. 경계 지점. 다음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조금씩 까다로워지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까다로워지는데 사실 까다로워진다기보다는 너네한테 조금 어색한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좀 문제가 깔끔하게 못 푸는 느낌이 강하죠, 애들이. 문제가 복잡해지면 어렵다라고 느끼니까. 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원과 직선이 교점을 2개를 만든대요. 원과 직선이 2점에서 만나는데 원점이랑 그 2점을 이었을 때 그게 정삼각형이 된대요. 원점이랑 그 교점을 이었을 때 정삼각형이 된대. 근데 여기 보면은 얘 직선 기울기가 1이잖아. 직선 기울기가 1이니까 뭐 적당히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K가 또 양수래. K가 양수니까 Y절편이 양수이면서 적당히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 생기는 교점 두 개랑 요 점이랑 이었을 때 이게 정삼각형이 된대요. 그러면 좀 정삼각형 그럴싸하게 좀 그려주면 요 정도 느낌일 거거든. 정삼각형 좀 그럴싸하게 그려주면 아니네. 그냥 뭐 이렇게 해요. 이게 정삼각형이 되고 싶습니다가 지금 문제인 거잖아. 얘가 지금 정삼각형이 되고 싶습니다가 문제인 건데 여기 있는 요 정삼각형에서 너네가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정삼각형에 한 변의 길이를 이미 알아요. 왜? 한 변의 길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원의 반지름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잖아 지금. 그러면 이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한 변의 길이가 3이네거든. 그러니까 정삼각형을 다시 그리면 이 정도 느낌으로 정삼각형이 그려지고 이 한 변의 길이가 3이야. 여기 직선 하나 있고 여기 원점이고. 그럼 이 문제를 가장 심플하게 푸는 법은 뭐냐? 딱 이게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이게 여기 있는 요 선이 여기 있는 요 선의 길이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 저기 있는 저 정삼각형 입장에서는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공식으로 해석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돼요. 점 0,0이지 여기 원점이니까. 그리고 이 직선 이름 뭐야? 정리하면 x-y 플러스 k는 0.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몇이 나와야 된다? 정삼각형의 높이처럼 나와야 된다. 근데 이 정삼각형의 높이가 몇이냐면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2분의 3일 거고 그럼 여기가 2분의 3 루트 3이죠. 이게 뭐랑 똑같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루트 2분의 00 대입하면 k의 절대값. 이거 계산하면 k값 그냥 바로 나오는 그림이야. 그러니까 사실 얘는 그림도 별로 필요 없고 그냥 한 방에 빡 하면 바로 풀리는 문제인데 내 문제 풀 때 안 썼어요. 그냥 한 줄 써서 풀었거든. 요식 한 줄 쓰면 바로 답 나오니까. 근데 도형을 자꾸 다뤄봐야지 도형에 익숙해지는 거지.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 같은 거, 뭐 정삼각형 높이 구하는 것도 바로 안 나오는 애들 되게 많을걸? 그러니까 저런 기본적인 것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제 자꾸 까먹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단어는 거의 대부분 다 도형의 성질로 풀이하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네, 아무튼 한번 봐두시고 14번 가면 좌표 평면 위에 점이 두 개가 있대요. 그냥 그림으로 바로 갈게요. 여기에 마이너스 2,3이 있고 0,4가 있다네. 0,4. 0,4니까 뭐 요쯤에다 표시할게요. 0,4. 이거에 대해서 선분 AB를 M대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는데 그걸 Q라고 하자. 선분 AB를 M대N으로 내분이 아니라 외분이지. M대N으로 외분을 하는데 M값이 더 크다 그랬거든. AB를 M대N으로 외분을 하는데 거기 문제 보면 이렇게 써 있다고. M이 N보다 큽니다.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A에서부터 뭐라 그랬지? 점 뭐가? 점 Q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 말이 이렇게 되잖아. Q에서부터 A까지가 N만큼 떨어졌다고 했을 때 Q에서부터 B까지가 N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Q에서부터 A까지 N만큼 떨어졌다고 했을 때 Q에서부터 B까지 N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Q에서 A까지가 더 길다는 얘기죠. M이 N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Q에서 A까지가 더 깁니다. 외분이고. 그러면 Q는 당연히 뭐 이런 데 있지 않겠어? Q에서 A까지가 Q에서 B까지보다 더 멀어야 되니까. Q가 여기 대충 있다고 하고 여기 길이를 M이라고 했을 때 여기 길이가 이제 N이 나오는데 이게 비율 관계로 써 있는 거죠. M 대 N으로 이렇게 되는 관계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돼. 됐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원점 5에 대해서 원점이면 어딨냐? 여기가 0,4니까 뭐 대충 이쯤에 원점이 있지 않겠어요? 원점 5에 대해서 OBQ의 넓이가 16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OBQ의 넓이가 16이다. 이게 16이래. 그럼 여기 넓이가 16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 넓이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이쪽 넓이를.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그리게 되는 이쪽 넓이. 이 노란색 넓이는 16인 거 알겠다고.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는 16인 거 이해된다고.
그럼 이 파란색 넓이만 구하면 돼요. 근데 이 파란색 넓이 엄청 간단하게 나오죠. 여기서 신발끈 뭐 이러고 있으면 그게 더 답답합니다. 뭐 신발끈이야. 그냥 그림 보면 바로 보이는데 0, 0이잖아. 그럼 여기 길이가 그냥 4 아니야. 4에서부터 0까지니까. 이 밑변 길이 4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4. 그리고 높이는 뭐? 여기가 높이 아니야, 여기가. 여기 높이.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니까 높이 그냥 2죠. 그래서 넓이 4거든요. 완전 깔끔하게 풀 수 있게 줬는데 이거를 신발끈 이러고 있으면 좀 곤란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 파란색이랑 빨간색의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4죠. 근데 여기 있는 노란색이네. 노란색이랑 파란색의 넓이의 비가 4대 16, 1대 4죠. 그러면 얘네 둘의 넓이의 비가 1대 4. 근데 얘네 둘의 높이는 똑같잖아.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의 비랑 똑같다 그랬지. 그래서 4대 16이 나오려면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4 나와야 되는 거지. 그 n이 4. 근데 여기 전체를 m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요 m은 5일 거 아니야. 그래서 m은 5가 나와야 되고 n은 4가 나와야 돼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고 요 m은 5 나오는 그림이지. 정리하면 m은 5, n은 4. 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림 하나만 잘 그려보시면 바로 해결. 그 다음에 15번. 문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a가 마이너스 4,3인데 이것도 그림만 대충 볼게요. 문제에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마이너스 4,3이라는 지점에 a가 찍혀 있대요. 근데 마이너스 4,3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직선을 찾아달래. 이 점을 지나는 것 중에. 그러면 우리 그 교과서 그 공부 제대로 했으면 그냥 바로 보여야 되죠. 그때가 언제라고? 이거랑 요렇게 수직일 때라고. 이거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멀 때 요 길이가 몇 나와야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는 게 제일 멀다 그랬지.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 중에서 여기서 제일 멀리 떨어진 건 수직일 때라고. 근데 요 직선을 L이라고 할 건데 이 직선 이름을 L이라고 해달래요, 문제에서. 근데 원이 어떻게 나와 있냐? 5,1을 지나가 5,1을 원의 중심으로 하면서 5,1을 원의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이 2짜리 원이 하나 나와 있어. 얘가 5,1이죠. 반지름은 2고 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뭐 해달라? 요 직선에서부터 이 원까지 거리가 가장 길 때,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이 직선이 하나 쫙 이렇게 가는데 요 직선에서부터 이 원까지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랑 가장 멀 때, 그거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 이렇게 이 길이를 구해.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 길이가 반지름이잖아. 요 반지름. 요 반지름의 길이를 한 번 더하면 원의 중심 5,1에서부터 요 파란색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 길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반지름 더하면 이게 최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한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을 빼면 요 길이 빼주면 그게 최소라고요. 알았지? 그럼 요 반지름의 길이가 2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요 원의 중심 5,1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만 구하면 돼요. 그럼 이 직선식은 어떻게 써지냐? 여기가 원점인데 그러면 얘 기울기가 점 기울기 찾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직선의 기울기는 서로 수직관계니까 3분의 4일 거고 지나가는 점은 이미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점과 기울기 이용해서 요 직선식 세울 수 있지. 그러면 그 직선에서부터 요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구해 주신 다음에 그 길이에서 2 빼면 최소, 2 더하면 최대 이렇게 된다고. 나머지는 산수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알았지?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다 풀어드리면 재미없잖아. 풀어서 답을 맞추는 그것도 있어야지. 그 다음에 16번. 어떤 식으로 되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었는데 해가 x는 1달랑 하나래요. 그때 bx제곱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c는 0보다 작다.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풀이의 시작은 이런 식이야. 이거 그래프를 그렸을 때 1 하나만 나와야 된대, 해가. 그러면 아래로 볼록 그래프 같은 경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무조건 범위로 나와. 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알았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무조건 범위로 나와.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았을 때 해가 저렇게 딸랑 하나만 나오려면 그림이 이거여야 돼요. 요 지점이 정확하게 1이어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1 하나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오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1 하나만 나오는 그림이 딱 이 그림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와 같은 그래프로 그려지려면 식은 이런 식이어야 될 거고요. 1,0을 완전 제곱식 1,0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 식은 이 그림이어야 될 거고 a는 반드시 음수여야 될 거야. 그래야 위로 볼록이니까. 그럼 이 식 정리해주면, 전개해주면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이렇게 되면서 b는 마이너스 2a, c는 a 이 상황이야. b는 뭐다? 마이너스 2a, c는 a, 그리고 a는 음수예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한 번만 풀어주시면 되죠.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x, 그리고 마이너스 a 0보다 작다. 요 마이너스 a가 좀 보기 싫으니까 양변을 조심해라. 마이너스 a로 나눌 건데 a가 음수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a는 양수야. a가 음수기 때문에. 그러면 양변을 양수로 나눈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풀어가지고 이제 찾아보면 정수인 해는 없죠. 나머지 푸는 건 하실 수 있겠지. 그 다음 17번으로 가보시면 이것도 뭐 사실 그림만 잘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원이 있어요. 아니 뭐 그림만 그립시다. 원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3,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y축과 접하는 관계입니다. 딱 접하는 관계야. 마이너스 3,0 지나가면서 접하는 관계. 근데 점 A가 마이너스 3,3이래. 야 그러면 이게 반지름 3짜리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3,3은 정확히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서 3만큼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딱 반지름만큼 올라가는 거잖아. 마이너스 3,3의 위치가 저기예요. 근데 뭐 하고 싶다 그랬냐? 원 위에 3, 4분면 어딘가에 점 P가 있는데 PAO의 넓이가 최대이고 싶대. O는 원점, A는 여기 있고요. P는 여기 어딘가에 있대. 그때 이게 AO고 P가 여기 어딘가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생기겠죠. 뭐 저런 식의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되는 거? 최대가 되는 거. 그러면 넓이가 최대가 된다.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는 높이가 가장 커야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밑변 길이 이걸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높이가 가장 클 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높이가 가장 클 때가 언제냐? 높이가 가장 클 때는 여기 있는 요 선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우선 구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반지름의 길이를 더해주면 이때가 최대 아닙니까? 이게 높이가 제일 클 때지.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을 때가 높이가 최대인 거 알겠지? 이해되고 있지? 근데 그때 점 P의 좌표 구해달래.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을 건데 요 P의 좌표를 구해달래요. 근데 요 P의 좌표를 구하는데 직선의 방정식이 어쩌고 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쩌고 이렇게 풀고 있으면 이제 허송세월 날리는 거고, 저 P가 되게 특이한 점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특이한 점이냐면은 여기 있는 요 노란색 애 있잖아.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랑 서로 수직인 요 파란색의 기울기는 1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직선식 세우고 있으면 그렇게 풀라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요 놈의 기울기가 1이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어. 얘 기울기가 1이라고 해봐.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아무 점이나 직각 삼각형을 만들면 요 길이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했을 때 1이 나온다는 건 x 증가량, y 증가량이 같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태생, 기울기라는 놈의 태생 자체가 이런 그림, 그러니까 기울기, 네, 교재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교재에다가 기울기는 뭘로 풀어라? 직각 삼각형으로 풀어라 이렇게 써놨지. 기울기는 원래 태생부터가 직각 삼각형으로 해석하는 거거든. 그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다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또 이런 생각 못 할 것 같다고 하지 말고 해봐 한번. 기울기를 하루 이틀 다룬 것도 아닌데 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 땅 하면 이 길이랑 같아야 된다고. 알았지? 둘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 둘의 길이가 무조건 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3이라고. 근데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 길이가 뭐라고 써지냐면 저거 루트 2로 나눈 거. 뭔 말인지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3,0이라고 했는데 요 마이너스 3,0에서 x축으로 이만큼 빠지면 되고 y축으로 이만큼 빠지면 되지. 그러니까 요 점에서 y축으로 이만큼 내려오고 x축으로 이만큼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저 점 P의 좌표 바로 써지는 거 아니야? 뭐라고 써져? 마이너스 3에서 루트 2분의 3만큼 빼주면 되는 게 x좌표고 y좌표는 0에서 루트 2분의 3만큼 빼주면 되는 게 y좌표죠. 좌표 다 구했다고. 나머지는 산수에서 답만 써주시면 되고 여기서 직선이 어쩌고 점이 어쩌고 뭐 원하고 직선의 관계가 어쩌고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울기 1짜리만 보면은 되게 그냥 심플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18번으로 가보면요. 18번도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지우고 하자. 18번 같은 경우도 그림만 잘 해석하시면 되는 거. 직선이 나와 있고 원 같은 경우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랍니다. 중심은 0,0, 반지름의 길이는 1. 근데 여기 위에 어떤 점 P를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갖다가 그어봤더니 그때 생기는 이 교점을 B라고 하겠대요. A는 여기 있고요. 여기에서 수선 띡 갖다가 내려가지고 여기를 H라고 한다고 돼 있고 여기는 P라고 써 있습니다. 원 이름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고요.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힌트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AH의 길이가 BH의 길이의 3배래. 이거 하나 던져주고 뭐 삼각형 넓이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원의 중심이 0,0인 상태에서 접점이 주어졌잖아. 그럼 접점을 알고 있으면 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써지잖아요. 요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요 직선 이름이 바로 써지죠. 이 직선이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라고 해서 바로 써집니다. 그러면 요 직선의 x절편을 얘기하는 게 b니까 여기 있는 요 b가 뭐라고 써지냐면 x절편 찾으려면 y에 0 들어갈 거고 그러면 여기가 x1분의 1이죠. 이렇게 써지는 게 점 b의 좌표. 그 다음에 h는 h 뭐 간단하지. h 어떻게 쓰는데 여기에서 수선 내려온 거니까 얘랑 x좌표가 같을 거 아니야. y좌표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요 a의 좌표는 그냥 문제에 써져 있어요. 마이너스 1,0 원 위에 끝점 이렇게. 근데 AH 길이가 BH 길이의 3배다. 그러면 저걸 이제 식으로 수식화 해보면 AH 길이가 BH 길이의 3배다. 이거 식으로 써보면 AH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럼 요 X좌표에서 요 X좌표 빼면 되죠. X1 플러스 1입니다. 요 길이가 3배 한데 BH 길이. BH 길이는 여기 X좌표에서 여기 X좌표 빼면 되는 거니까 X1분의 1에서 X1 뺀 거. 거기에 3배 해주시면 된대요. 방정식 세워졌네? 그럼 요 방정식을 이제 열심히 풀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숫자가 좀 지저분하던데 X1이
계산하면 뭐라고 나온다는 거야? 뭐 4분의 3이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 방정식 그냥 풀어보면 이게 2차 방정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x1이 4분의 3이랑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은 말이 안 되지. 요 위치상. 얘가 1사분면 위의 점이라서 말이 안 되고, 그래서 x1이 4분의 3이라고 나와요. x1이 4분의 3이라고 나오면 4분의 3 x1이 4분의 3이니까 여기 1에다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가 4분의 3 대입하면 y1도 나오거든. 그 y1이 4분의 루트 7이라고 나와요. 여긴 이제 산수의 영역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 개 나오는데 1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무조건 양수겠죠. 문제에서 해달라고 하는 건 ABP의 넓이. 뭐 ABP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 거 알겠지? 밑변 길이는 여기에서 요 마이너스 1 빼주면 밑변 길이고, 높이는 이게 높이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뭐 점 다 나온 상태에서 저거 넓이 못 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넓이 구해주시면 되지. 그 다음에 19번. 19번은 뭐 자세히 풀어드려야 되나? 케이스 3개 나눠서 풀이하는 거 아실 것 같은데. 요 부등식을 풀어달래요. 그러면 첫 번째, 요 기준은 1이고 얘 기준은 3분의 2니까 x가 3분의 2보다 작을 때, x가 3분의 2보다 작으면 이거 어떻게 된다? 이거 둘 다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2보다 크다. 정리하면 2x 넘기면 1, x가 2분의 1보다 크다. 수직선상의 공통부분 찾으면 2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작다. 이런 해 하나. 두 번째,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그럼 어떻게 된다? 3분의 2보다 크니까 이건 양인데 이건 음이죠. 저 앞에 거 음이고 뒤에 거 양이야. 3x-2 정리하면 마이너스 4x 정리하면 마이너스 3. x가 4분의 3보다 작다. 공통 부분 찾아주면은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4분의 3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 다 양이니까 x-1, 3x-2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정리하면 마이너스 1, 그래가지고 x가 2분의 1보다 작다. 1보다 큰데 2분의 1보다 작은 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해는 요거랑 요건데 이 두 개가 연결이 되니까 한 덩어리로 정리해주면 2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라고 이렇게 푸세요. 이상한 요령 부리지 말고. 어차피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다 써야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 무슨 꼼수 부리겠다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 빨리 풀어서, 그러니까 많이 풀어서 빨라지면 되는 거야. 많이 풀어서 빨라지면 돼. 저기에서 뭐 이상한 요령 같은 거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정석대로 풀이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가 남았는데, 저 마지막 문제가 이제 중선 정리랑 무게중심의 성질 같은 걸 섞어가지고 만드신 문제인데, 만든 게 아니라 모의고사 그대로 내신 거죠. 그대로는 아니고 모의고사랑 비슷하게 내신 거죠. 문제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20번. 우선 그림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어떤 둔각삼각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둔각삼각형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AC의 길이는 6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이라고 써 있고 BC의 길이는 2루트 3이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루트 3이란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겠대. 여기 중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M이라고 할 거고, A에서 M까지 선을 그었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나온 여기 길이, 저기 있는 저 AM의 길이가 뭐라고 나왔냐면 루트 21이라고 나왔대. 그러면 보는 순간 중선 정리 생각나셔야 되죠. 중선 정리. 여기가 루트 21이잖아. 그럼 중선 정리 어떻게 돼? 이거 제곱에다가 이거 제곱 더하면 이거 제곱에다가 여기 제곱한 거 더한 거 2배 한 거랑 똑같다. 여기에서 식을 써보면 어떻게 된다? AB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AC의 길이의 제곱을 더하면 AM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BM의 길이의 제곱을 더한 거에 2배 한 거랑 같다. 여기 이제 계산해주면 AB의 길이가 나와요. 얘를 중선 정리로 계산을 해주시면, 이거 다 알지?
AB 빼고 다 알아요. 여기는 AB의 제곱은 뭔지 모르니까 냅두고 AC 제곱하면 36일 거고 2배 한 다음에 AM을 제곱하면 21일 거고 BM은 이거 반띵이니까 루트 3 제곱하면 3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AB의 길이가 뭐라고 나오냐면 2루트 3이라고 나와. AB의 길이가 2루트 3이면 딱 보이는 거 하나 있지. 이게 무슨 삼각형이다? 2등변 삼각형이다. 2등변 삼각형에서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면 요 ABC라는 요 각을 2등분하는 선을 이렇게 내렸대요. 근데 이게 2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저 각을 2등분하는 선이 반드시 수선일 수밖에 없거든? 2등변 삼각형의 성질이지. 요 각을 2등분하는 선이 이게 무조건 수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2등변 삼각형이니까. 근데 이제 그 점을 D라고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만나는 요 점을 P라고 한대요. 문제에서 해달라고 하는 건 뭐냐? BPM의 넓이를 구해달래. BPM의 넓이. 여기 넓이를 구해달래. 그리고 이제 문제에는 여기 D하고 M도 이렇게 이어줬죠. 그럼 이거 넓이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우선 전체 넓이를 먼저 한번 구하셔. 전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6인데 여기 반띵하면 여기 3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3이고 여기 2루트 3이니까 피타고라스 하시면 요 BD 길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게 12, 9 여기 루트 3이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 BD 길이가 뭐라고 나오냐면 루트 3이라고 나와. 그럼 여기 길이를 왜 구한 거냐? 전체 넓이 구하려고.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써지면서 저 넓이가 3루트 3이 됩니다. 그럼 이제 3루트 3에서부터 저 노란색 색칠한 것까지 구해 나갈 거거든? 어떻게 구해 나가는지 잘 보셔봐. 우선 전체 넓이는 3루트 3이지. 전체 넓이는 3루트 3이지. 근데 이게 수선 내린 거니까 이거 수직 2등분 되잖아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삼각형이랑 직각삼각형 넓이가 똑같겠지. 그러면 요 아래쪽 직각삼각형 넓이는 여기에다가 2분의 1 곱해주면 나오겠네. 전체의 반일 거니까 여기 넓이가. 반 하면 나오죠. 근데 또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는 요 M이 뭐라 그랬냐면 중점이라 그랬어. 그러면 요쪽 넓이를 또 이렇게 자르면 이게 또 반토막인 거 알겠어요? 이쪽이랑 넓이 생긴 게 똑같겠지. 중점이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2분의 1 또 하면은 이쪽 넓이 나오거든. 요쪽 넓이. 그럼 이 넓이에서 요 노란색은 마지막에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해. 무게중심의 성질. 여기 있는 점 P가 무게중심이에요. 전체 삼각형의 무게중심일 수밖에 없어. 그 이유는 뭐냐? 여기에서 중선 그은 거고 여기에서 중선 그은 거의 교점이니까 얘가 무게중심이거든? 그러면 무게중심의 또 다른 성질이 뭐냐면 여기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잖아. 요 점이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 여기 파란색 삼각형이 있는데 2대 1로 내분하는 지점에 요 점이 찍혀 있으니까 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3등분을 했을 때 그 중에 2에 해당하는 지점인 거 이해되죠? 여기가 2대 1로 내분하는 지점이니까. 그래서 넓이가 이거예요. 정리한 넓이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답 구해주면 이 약분하고 이거 3도 이렇게 약분이 될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뭐가 나온다? 2분의 루트 3이 나온다. 이게 답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좀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안 되는 부분은 수업할 때 같이 하면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